우리 동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이 드림돌 아카데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목회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그 평신도들을 사역자 시켜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을 어떻게 그러면 사역자화 할 것이냐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시작한 것이 디딤돌 리더십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이 1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소명이 주어졌구나 해서 소명 발견,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개혁 신학, 기독교 교육, 또 선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참 의외로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을 하고 나는 선교 쪽으로, 나는 지역사회 봉사 쪽으로, 또 나는 다른 교회에 가서 돕는 교육부나 또는 예배를 돕는 이런 나름대로의 사역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콜링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 과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발견을 했는데 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단계까지 이르렀죠. 근데 훈련을 이렇게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만 이것만 해도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이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거는 우리 교회 자체의 문제 이슈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이슈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지역사회에 내놓고 초교파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먼저는 디딤돌 리더십 아카데미를 뉴저지 주정부의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을 하고 이사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진들의 대부분은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본인들이 해보니까 좋은데, 그래서 다른 지역교회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이사로 섬기겠다 해서 이사들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재능적인 지원과 또 이사들이 재능적인 컨트리뷰션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 사회에 내놓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특별히 뉴저지 교회 협의회 임원들과 얘기하는 동안에 이게 참 좋은 것인데, 그래도 평신도들이 다 같은 평신도인데 나는 평신도 사역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 자격증 비슷한 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은 2년 코스를 해서 처음 1년은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차 교육은 본인이 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교회 교육이면 교회 교육, 선교는 선교, 또 예배 찬양이면 예배 찬양, 그것을 프랙티컬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2년 과정을 다 끝낸 사람들에게는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부여하는 그 서티피케이션을 주도록 하자. 그러면 어디서든지 우리 뉴저지 교회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같이 돼서 평신도 전도사 또는 평신도 찬양 사역자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벌써 얼마 전에도 여기 이제 러브 뉴저지에 같이 또 섬기시는 목사님들 우리가 모여가지고 자, 우리 다른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 나갈 수 있느냐, 그 니드를 채울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나눴고, 이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나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디딤돌 아카데미의 이사진들이 헌신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이 협력하고 뉴저지 교육에서 그러면은 그것을 인준해서 앞으로 남은 것은 크레덴셜을 쌓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 평신도 전도사로 교회 교육을 맡아서 하니까 정말 잘한다, 열매가 있다. 이렇게 이제 크레딧을 쌓아가면 앞으로 아까 우리 유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신학생은 자꾸 줄어가고 교육전도사 찾기도 힘들고. 근데 교육전도사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교사를 한 2, 3년 하다 보면 내가 교회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에듀케이션 교육 부서에서 쭉 일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교육부장으로 섬기려면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결국은 신학교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나는 목사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전도사 할 것도 아닌데 기회가 다른 데서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육과 또 우리 러브 뉴저지 또 목사회 우리 모두가 다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디지털 아카데미를 초교과적인 기반으로 하고 우리의 그 아이디어를 계속 나누고 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자, 이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이사지는 전부 이제 평신도들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참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회가 준비를 하고 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재정적인 것은 우리가 책임지도록 할 테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certified 평신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배 찬양 사역자, 또 교육 관계자들, 교사들, 그리고 교육 전도사 이런 분들, 그리고 선교, 지금 또 선교에 굉장히 많은데 할 때가 있어서 뜨거워서 그냥 막 나가서 홈레스 미니스트리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시켜주는, 거기다가 이제 신방 상담, 우리 목회자가 다 상담하고 신방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 신방 사역자. 과거에는 우리 신방 주로 이제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했는데 여자건 남자건 거기에 사명감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평신도들도 준비된 사람들은 성경 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클래스를 가르칠 수 있고,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충분히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다른 우리 그 교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나왔는데 본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냐? 저러면서 저런 게 위험한 거다. 저래서 신천지가 들어오고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이슈가 돼서 그거를 그냥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성화를 시키자. 준비된 사람들은 성경 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티칭 방법도 가르치고 해서 오히려 그 양성화를 시켜서 certified 된 성경 교사. 이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를 일으켜 나가는데 평신도들이 큰 힘을 또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우리가 세우면
그분들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마치 텐트 메이커까지 자기 직장 생활이나 자기 비즈니스는 하시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바로 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례를 많이 드리지 않고 평신도들이 우리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교회 사역을 팀 워크로, 팀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현재까지 우리 강사로 수고해 주시기로 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강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강사진들이 더 보강이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목회지만은 특별한 분야의 목회 분야에 공부도 더 하시고 또 경험도 많고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필요한 분야에 같이 티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박길재 목사님 와 계시는데요. 여기 브로셔 맨 뒤에 보면 지금 임시로 만든 브로셔인데요. 맨 뒤에 보면 박길재 목사님 티넥 감리교회 담임이신데, 이 티넥 감리교회는 그 미국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눠보니까 머저리티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라고 해요. 박길재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 쪽으로 맡아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또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그 연구센터에서 계속 함께 디렉터로 일하고 리저널 디렉터로 계시고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하셔서 이 근처에 있는 신학교들 가서서 강의도 가끔 종종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퍼펙트 바이링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으로 다 영어도 강의를 하시고 또 한국어도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먼저 우리 박길재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한 3분 동안 디니터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시는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1년 2년 코스가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first year는 이제 됐으면 theoretical basis를 갖다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 theory를 잘 이렇게 배운 다음에는 second year 그 curriculum은 이제 우리가 배운 이론을 갖다가 이제 실제로 영어는 practice라고 해요. practice와 theory를 이제 합치는 그런 접목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irst year 때는 이제는 보니까 한국말로도 하고, 사실은 또 청소년 사역, 특별히 청소년 사역은 대부분 다 영어로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말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회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있고 영어 모두가 있지만 만약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2세들, 1.5세 2세들의 또 콜링과 그들의 어떠한 그 미니스트리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영어로도 아마 그 강의를 갖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first year는 이제는 그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theory, youth ministry, children's ministry. 소위 하면 이제는 제가 누구나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은 그 101이거든요. 그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101에서 아주 제일 기본적인 어떤 youth ministry의 different development과 theory를 커버하고, 또 children's ministry의 그런 approach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아마 first year는 커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cond year에는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가 그 받은 theory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청소년 설교 아니면 children sermon 같은 거, 바이블 스터디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어떤 커리큘럼 쓰는 게 좋은가, 그런 구체적인, 그리고 어떤 정말 학생들을 대할 때에 우리 그 EQ, emotional quotient라고 그러죠. 어떤 이모셔널한 그런 애스펙트를 어떻게 다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파워 가든의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같은 거
중심으로 first year 그 학기에는 그걸 갖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second year 가서는 그다음에 multiple instance theory가 우리가 분막 공부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런 practice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박 목사님이 이거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기독교 교육 하신 분이신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거기도 그 주일학교 전도사나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꼭 필요하다. 미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가 영어로 가면서 1.5세, 2세들이 나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이수일 박사님 좀 오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아침에 이제 병원에서 컬리와 와가지고 병원에 들렸다가 오신다 그래서 오고 계시고 한동훈 목사님은 이제 그 휴가 잡아놓은 게 있으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한동훈 목사님은 성서학 쪽으로 여기 보시는 대로 목사님이 그쪽 분야로 공부를 쭉 하셨고요. 이미 이제 우리 디지털 아카데미하고 과거에 몇 년, 2년 전인가요? 그래서 교사 훈련을 할 때에 성경 부분을 와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파노라마 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동훈 목사님은 이제 세컨이어에는 성경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랙시스를 다뤄주시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태훈 선교사님 현재 검 글로벌 유나이트 미션 디렉터로 계시고 기성의 그 파송 선교사로 요르단에 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와 계셔서 검 디렉터 섬기시는데 선교학 디민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셔서 신태훈 선교사님 강의에서 한 3, 4분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예, 요르단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저는 현장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교육하는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이제는 또 우리 평신도들을 선교의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특별히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눈을 떠야 이렇게 보이고 그래야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 본질이다, 교회 존재 이유다라고 말하는데 이 평신도들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우리가 히어앤나우 여기서도 선교적 교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타문화권에도 또 헌신자들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사역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 학기가 되겠죠. 2년차.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선교학 개론인데 학적인 거보다는 저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학적인 거를 안 다룰 수는 없겠지만 선교의 그 성서적인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론적인 분야를 좀 다루고 두 번째 해는 그 타문화권 이해라든지 타종교 이해라든지 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슬람이라든지 여기에 다른 종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뉴저지 안에도 그 리틀 팔레스타인이 그 페러슨에 있습니다. 가서 같이 아랍 사람도 만나고 이런 현실적인 그런 또 접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게 되는 것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제일 첫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해서 개인 소명 발견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초점이 맞춘 지도자 그래서 해서 포커싱 리더스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소명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 강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 4주 동안 쭉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소명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소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역에 내가 참여할 것인가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해야 되는 그래서 실적으로 진취적으로 섬길 때에 어떤 마인세트와 또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 해서 우리 서번 리더십을 가르치게 됩니다. 섬기는 지도자. 사실 이 디딤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년 전에 디딤돌 아카데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딛고 올라서는 거구나. 내가 지도자로 부상하는 거구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컨셉트는 그것이 아니었고 여기 이제 그림에 있듯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나를 딛고 하나님의 쪽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의 그 스태핑 스톤이 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완전히 그 섬기는 지도자, 서번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의를 하게 되겠고요. 강의 중에는 우리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다가 아주 많이 자주 부딪히게 되는 그 conflict, 갈등. 그래서 conflict resolution, 그것을 어떻게 섬기는 자의 자세로 그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또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수일 박사님 오셨는데 여기 소개되어 있는 대로 이수일 박사님은 NYU에서 Health Study PhD를 받으시고 그 전에 이제 카운슬링 쪽에 석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병원에서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 상담학 교수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수일 박사님 이렇게 강의를 들은 평신도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하시면서 실질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클래스를 들었던 분들은 매우 좋아했고 자꾸 요구가 있어서 분노 조절 세미나 또 특별히 특별 강좌를 개최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오셨는데 이수일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시게 된 내용을 한 3, 4분 정도로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상황이 오면 불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전파로 나갈 때 불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담이라는 보편적으로 불안을 어떻게 편하게 다루어서 조금 더 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공간, 지금 제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꼬다가 저기 95 사우스로 내려갔더니 영 엉뚱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자신의 적용을 시키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근데 옛날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척 힘들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오다가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오는 일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파워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불안을 잘 다루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상담적으로 접목을 지켜보면 부침성을 좀 키워주는 것. 많은 성도들이 오면 코너에 앉는데 그 코너에 앉는 분들의 그런 내적 불안들을 들어보면 다른 게 상처를 받았다 또 사람들하고 대하는 게 불편하다. 근데
복음 전파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하는 스킬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사랑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케어를 하라, 서비스를 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걸 액션으로 옮기려니까 날리지 쪽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액션에서 태도가 나와야 스피릿이 좀 더 스피리추얼리티 형성이 되는데 그 과정에 스킬셋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버블라이즈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어색할 때 그거를 편안한 국면으로 옮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가지고 액션 스테이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과거의 나의 열등감이라든지 과거에 숨어있던 그런 트랜스퍼런스 이슈들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또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과거에 숨어있는 상처들 같은 조금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포커스들은 신학교도 그러고 제가 가는 데고 또 환자들 치료할 때도 듣는 걸 너무 잘하는데요. 말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한 번씩 말을 하면 원하지 않게끔 케어가 있는데 상처로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버블라이즈 시켜야 인사이드 아웃 시켜야만이 제가 어떤 필요를 알고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저 강의는 롤플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A는 항상 B의 대화 방법을 부부나 또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B가 나오면 이건 역사적인 대화 방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도하면서 저 자매 형제로부터 아드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그게 이제 B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B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A는 항상 B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A를 A 플러스로 옮겨야 될지 그게 이제 황금률이고 또 황금 열매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 연습이 많이 되면서 제가 교재로 조금 더 소개할 수 있는 거는 화평케 하는 자, 그 캔넬 목사님의 이제 피스메이커라는 그 안에서 지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심지어는 롤플레이를 하나님하고 해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그러면서 그 목소리를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엄청나게 치료가 많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개를 흔들면서 임파워를 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커사르스 정화가 일어나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뭔가 생각도 맑아지면서 삶에 조금씩 대처해 나가는 그런 용기, 기술 그리고 한 분이 한 3, 4개월 만에 많이 달라지니까 나도 달라질 수 있어 그런 소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도미노 이펙트가 생기면서 그룹 멤버십이 더 강해지니까 집에 가서도 교회 가서도 내가 놓기가 참 힘든 문제가 트러스트 이슈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트러스트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또 어떻게 연습해 나가는 그런 소통 기술 이런 것이 이제 상담적으로 또 앵글 매니징 분노 조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사들 어떤 교사들은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교사 수련을 갔더니 유학생인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비도 안 오고 IMF 터지고 무척 힘드니까 사실은 본인이 자살할 생각이 있다고. 그 표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오는데 이 영적 그런 스피리추얼 조이가 어떻게 전달이 될지 본인 안에서 응어리진 이슈들 그런데 이게 교사 케어, 셀프 케어나 이런 시절 케어 문제가 전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그냥 뭐 스피리추얼리 그 뭡니까 보건리가 프린스플에서 하는 건 맞지만 그 이야기를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만약에 그것이 힐링이 되고 임파워먼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자기 힐링 방법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 텍 그 조승희 군이 28명을 죽일 때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중고등부 그리고 나중에 EM을 한 2년을 합쳐서 8년을 하게 됩니다. 제 설교한 거를 교사 선생님한테 그대로 설교하고 전달하지 말라. 그냥 분만 공부 시간에 한 주 동안에 어땠는지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픈 것들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는 것이 훌륭한 분만 공부이고 그리고 끝에 어느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걸 임파워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많이 들어주고 이메일로 계속 교류하게 되면 선생님 하고 싶은 롤모델링을 할 거라고 따라갈 거라고. 근데 거기다 계속 듣지도 않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데 퍼블릭을 메시지 집어오니까 한쪽에서는 uninterest 돼버리고 그래서 interest stimulation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씩 자기들이 인간다워지니까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더 느끼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이제 폭을 넓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안에서 불안을 어떻게 다뤄주고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인파워링 시키는 리소스로 우리가 vulnerability, 취약 감정을 내어놓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공동체 연습이 아마 제 상담 앵글 매니저나 또 리더십 트레이닝 주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걸로 다 채워진 것은 아닐 거고요. 우리가 이 디디미터 사역자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우리 목회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런 클래스도 만들면 좋겠다.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문위원도 우리 세문 목사님을 세웠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컨트리뷰션을 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그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것도 나눠 주셔서 이것을 더욱더 훌륭한 그 아카데미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그 certified 전도사, 평신도 뭐 사역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narrow down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평신도들은 꼭 내가 서티피케이션을 받지 않아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나는 전도사 될 생각은 없고 전도사 역할을 할 생각은 없고 좀 더 훌륭한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교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를 잘 내가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다 누구나 와서 이 클래스를 들을 수 있도록 오픈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등록비는 이렇게 좀 낮은 저렴한 것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이사회에서 다 채우시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